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코스닥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2.6%나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코스닥은 윗꼬리를 좀 달고 1% 가까운 상승. 상대적으로 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느냐? 단기 급락이 더 셌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도 더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흐름을 보면은 시장 전반 수급 상황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가 외국인의 매매 이제 피크 지난 것 아니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지난주 피크 지났고 지난주엔 점점 줄었잖아요. 거래소. 선물은 오히려 매수 전환하는 케이스가 더 많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도 양호한 흐름, 이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제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관심주 그리고 가장 검색을 많이 하시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LG화학입니다. 오늘 11%의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고위층에 있는 LG화학 11% 하락. 우리나라 증시 너무 변동성이 크죠. 더군다나 LG화학 같은 경우 차트 먼저 잠깐 보시면은요, 잘 견뎠어요. 하락장에서도 잘 견뎠어요, 오히려. 그런데 오늘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서 키 맞추기를 했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보시면은요, GM에서 전기차 리콜, 그래서 LG화학이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관련주로 엮여 있는 LG전자 그리고 LG도 같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번 잠깐 볼게요. GM, 제너럴 모터스요. 전기차 리콜이 생겼는데요. 수천억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GM에서는 더 너네가 부담하라 그러겠죠. GM에서는 1조 1740억 리콜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GM과 LG화학, LG전자 셋이서 나눠서 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2017년에서 2019년형 볼트 EV 69,000대. 근데 이것만 반영되는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계속 LG화학에서 만들고 있는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계속 화재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부담이 계속 작용하는 것이 오늘 급락의 원인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코나에서도 한번 있었죠. 그리고 지금 폭스바겐에서도 또 화재가 났는데 LG화학 제품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그게 이 배터리 문제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은 아직은 화재가 났다라는 정도. 근데 그게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 쪽의 문제, 과연 뭐가 문제일까?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방에 11% 떨어지면서 그동안 좋았었던 주가, 최근 급락에서도 견고했는데 한 방에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 매물이 많이 출회됐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조금이나마 했거든요. 외국인이 그동안 상승의 주체였었는데 외국인이 다 집어 던지는 그런 하락 흐름 아래에서 오늘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놓고 보면요, 조금 더 하락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른 제품군에서도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우려는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급등했습니다. 예, 셀트리온이 6.7% 상승했으니까 급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물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것이 첫 번째 요인인데, 그 원인은 뭐였느냐? 항체 치료제, 다들 아시죠?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내보냈는데요. 셀트리온, 레키로나, 이것이 항체 치료제죠. 미국, 유럽 진출 점점 늘어날 거다. 그러한 부분인데요. 왜 그랬느냐?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만드는 항체 치료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것이 변이에 대한 효능, 입증이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효과, 그 반사익 누가 볼 거냐? 셀트리온이 볼 거다. 이러면서 6.7% 상승 마감합니다. 셀트리온.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주가는 변화가 됐다고요. 박스권으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한 모습이니까 조금 더 보셔도 되겠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맥락, 좀 더 13만원 위는 한번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가장 강한 것이 역시 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여기까지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18만원 선이었는데요. 요거 역시 탄력적으로 가장 움직임이 좋은 상태에서 놓고 보면은 19만원 돌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긍정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HMM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네요.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요. 뉴스고요. HMM 선언노조 92%가 파업 찬성, 25일에, 오늘이 23일이니까 수요일이죠. 25일에 집단사표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했어요. 장중에는 뭐 상승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것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쁘게 매물이 나오면서 2% 하락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92% 파업 찬성에서 집단사표 제출한다고 합니다. 사측에서 또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극적 타결 나옵니다. 뉴스에 항상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극단으로 치닫더라도요, 결국에는 화해 모드로 들어서요. 그러한 것이 수급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작용을 안 하거든요. HMM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제시했었던 박스권 하단부 깨지 않고 있어요. 장중에도 깨지 않고 있는 흐름. 더군다나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또 올랐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수익성은 좋은데 잡음이 좀 들린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페노션을 한번 보시죠. 얘는 BDI 지수, 권화물 운임 지수에 더 민감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6% 상승했어요. 오늘 이 파업 문제로 인해서 HMM이 그 혜택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내일 모레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매물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분명히 해소가 되면서 다시 제자리 찾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카오가 오늘 3% 상승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의 매수가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시죠. 또 IPO 또 공식화 됐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이건 근데 내년 상장 목표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돈이 되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한 자회사들을 계속 IPO 추진하면서 자금을 회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한 점이 이 카카오에서는 최대 장점이고
현재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 어디서 많이 본 차트 같잖아요. 예, 잠깐만 보면은요. HMM 보시죠. 얼추 비슷하죠. 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HMM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하단이에요. 예, 박스권 하단.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지지력 보일 수 있는 요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박스권 중단인 15만 7천원 선 정도까지 1차, 2차는 전 고점 17만원 선까지 한번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난티 4% 정도, 신원 4% 정도, 그리고 남해화학 6%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좀 몇 가지 있었죠. 예, 성킴, 예, 미국의 북핵 관련 대표죠. 미국의 북핵 관련 대표. 이 북핵 관련 대표 오늘 주말에 우리나라로 왔지만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멘트를 계속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인해서 흐름이 좋습니다. 더욱이 이제 러시아에서도 북핵 관련 대표가 또 우리나라에 또 오죠. 그러면서 한미 이어서 한러, 미러 이렇게 회담을 가지면서 대북 관련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이번 주에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일단 아난티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 이 테마의 중심에 있는 종목 아난티로 보시고요. 대장주로는 신원을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전 고점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웠던 시간이 지났고요. 새로운 한 주 산뜻하게 그래도 출발을 했네요. 이번 주 조금 더 우리들 계좌에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한 주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보시죠.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